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이 나를 쉬는 듯 나를 개입시키지 않고 호흡이, 즉 호흡이 곧 그냥 나일 뿐이에요. 숨을 쉬는 어떤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숨이 그냥 나인 거예요. 호흡관이라고 그래서 호흡을 본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호흡을 보는 게 아니고 호흡이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숨만 있는 상태인 거지 숨을 볼 필요도 없어요. 본래 숨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본래 호흡만 진동할 뿐 가슴 중심에서 온몸으로 연결되는 호흡의 리듬만 있는 겁니다. 나라는 현상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요. 호흡을 놓치면 호흡을 보는 놈이 드러났다가 호흡에 그대로 따라가면 거기에는 숨을 보는 놈은 없습니다. 그냥 호흡만 있는 거예요. 가슴 가운데에 울림이 있고 호흡이 있을 뿐이에요. 정례호흡은 뭐 복부를 움직여도 되고 가슴을 움직여도 되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템포를 가지고 아랫배를 움직여서 하거나 위쪽으로 움직여서 하건 또는 온몸을 동시에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호흡을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떤 강한 의지가 동반하지. 의지. 이거를 나라고 그래, 나. 그죠? 호흡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자,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게 힘들죠? 뭐 한 50번, 100번? 또는 좀 익숙하면은 한 10여 분 지나면, 뭔가 마라톤에 어떤 그 임계점이 온 듯한 느낌이 올 때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딱 넘어갈 때, 이때 정신이 그냥 뭐랄까, 다 잊어버리지. 잊어버리고, 내가 숨을 쉬는 건지, 숨을 나를 쉬는 건지 모르는 경계가 있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호흡이 어떤 식으로 나냐면은, 이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나를 막 끌고 가기도 해. 그죠? 분명히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있지. 이런 거를 통칭 이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그래. 실은 무의식은 몸이에요, 몸. 또는 호흡이 무의식이야. 그래서 무의식을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호흡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 전에는 무의식이라는 말을 그냥 제시할 뿐이지 무의식이 뭐지? 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뭐 빙산의 일각이니 어떤 비유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계속 강하게 뭔가 반복하다 보면 반복. 어떤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거야. 동일한 것. 동일한 행위. 근데 동일한 행위 중에는 뭐 마라톤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점을 찍어놓고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이것도 동일한 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집중이라고 그러지. 예. 근데 특히 호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은 이게 나라는 의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복해서 계속 리듬을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임계점에 다다라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확 와. 나라는 감각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니까 나라는 현상은 이게 확 강해졌다가 사라졌다가 강해졌다 사라졌다 이런 리듬을 타고 간다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정례호흡 한 20분 정도 했는데 그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어떤 때는 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숨이 자동으로 그냥 일어나. 그냥 일어나. 네. 그냥. 이 그냥이라는 말이 사실은 무아라는 말이야. 주체가 없다는 얘기지, 주체가. 어떤 행위의 주체가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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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요가 왜 해? 그냥. 너 밥 왜 먹어? 그냥. 사실은 다 그냥이야. 원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배고프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 왜 배고파? 그러면 뭐 소화가 다 돼서 이런 거는 합리적인 자아의식이야. 근데 사실은 그냥이야. 너는 왜 태어났어? 전생에 업 때문에. 이건 번뇌야. 그냥이야. 호흡을 해보면 이거를 터득하게 돼요. 나중에 점점 경험하면 어떤 계속된 반복된 호흡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나라는 의식이 확 강해졌다가 어떨 때 훅 사라졌다가 그냥 내가 숨을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모르고 그냥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호흡과 하나가 되는 상태도 가고 이건 반복과 집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선정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부르지. 실제 어때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는 나도 있지.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냥 당황하는 나는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냥 계속 그냥 있는 상태, 그냥 내맡겨진 상태도 또 있죠. 이게 중요해. 내맡기지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경험에 당황스러운 나도 동시에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어. 내가 이렇게 관을 하는 길이 있고 그냥 호흡과 함께 내가 사라지는 길이 있고 그래요. 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나의 자의식을 계속 일으켜서 내가 이걸 다 통제해야지 이런 것도 위험하기도 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인 어떤 이런 나라고 하는 현상과 호흡과 이게 어떤 리듬을 타고서 계속 이게 나의 느낌, 보는 자, 관하는 자. 호흡관 하면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관이라고 하는 데는 보는 주체가 있지. 근데 사실은 보다 보면 그게 없어져 버리기도 하잖아. 그러면 없어지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의식 작용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야. 네. 그 봄으로써 터득되는 게 있고 사라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경험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씩 떼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게 반복하면은 느낌이 어떻게 와요? 좀 이 위 머리 쪽으로 좀 이렇게 띵해지지. 그죠? 머릿속이 뭔가 이렇게 뭔가 저항감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둔중하게 약간 둥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 흔들리는 느낌. 다소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건 왜 와요? 근데 좀 지나면 또 그게 또 사라지지. 그죠? 그게 사라질 때쯤 되면 이제 약간 힘에 붙인 듯해. 저항이 있을 때는, 자, 계속 하면 이게 갑자기 이게 없던 게 툭 하고 생겨. 어떤 저항, 이게 뭐라고 할까? 묵직한 어떤 구름이나 안개 아니면 물 덩어리 같은 무거운 느낌? 뭐 이런 게 있어. 묵직한 게 뭔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 있지. 흔들리면서 이렇게. 근데 이거를 계속 더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얘가 엷어지면서 좀씩 이렇게 흔들리면서 흩어져. 그러면서 약간 가벼워지지. 그래서 이걸 까빨라 부하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벼워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 약간 헛헛해져. 자,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호흡을 막 반복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호흡의 그 기압에 의해서 꽉 차, 얘가. 약간 묵직하니, 이렇게 목에 채워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통하게 하면, 이게 펑 뚫려, 이렇게. 이럴 때 호흡이 약해져 버린다고. 탁 뚫리면, 할 때 약간 숨 쉬는 게 약간 허망해. 근데 이게 딱 막혀 있을 때는, 이게 쉬는 게 힘이 있어. 이제 좀 보여요? 약간 대세가 잘 봐. 네. 뚫리면 허기가 지거나 약간 호흡을 내가,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지 하고 또 순간적으로 살짝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그래. 뭔지 알겠죠? 압이 차 있을 때는 이렇게 약간 긴장돼 있어. 그러다가 이게 펑 뚫리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돌아버려. 돌면은 맥이 약간 빠지는 듯, 축 하고 처지는 듯, 약간 이렇게 당기는데도 힘을 쓰는데, 이렇게 숨이 나오기도 해. 이렇게 나오던 것이, 그렇게 해서 계속,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서 한 5분 정도 반복하면 또 힘이 생기지. 네. 이게 반복돼. 기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채워져. 그러다가 이게 훅 하고 한번 탁 돌면 또 축 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중에 막힌 부분이 느껴지죠. 어디가 느껴져요? 막혔다. 특히 많이 느껴지죠. 어깨. 그죠? 머리는 한 10여 분, 최소한 10여 분 반복하면 웬만하면 다 뚫려. 근데 이 견갑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깨, 이 부분은, 쉽게 이게 잘 안 풀려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늑골, 그러니까 이 갈비뼈죠, 이거.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뒤로 돌아가는 거. 그 위에 이렇게 덮어져 있죠. 등 뒤에. 그 덮어져 있는 게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가 항상 긴장돼 있어요. 열이 차 있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 기가 그 견갑골 안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한다고. 여기 견갑골 있죠, 이렇게. 여기 있으면 호흡을 하면 이 안에 폐가 있죠. 그 폐가 이 견갑골 이 속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이게 막 삐집고 나오려는 저항이 있어. 그때 뻐근하면서 이게 어깨를 뭔가 이렇게 돌리게 하고 싶거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열린다고 하는 거는 그 견갑골이 탁 떨어지는 거야. 거기까지는 진행시켜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정례호흡을 언제까지 하냐? 머리가 이 정도 탁 열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견갑골이 툭
떨어지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때, 이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딱 점핑을 하려면 이 고비를 넘겨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에너지의 흐름이 왕성하게 자연스럽게 열려서 장애가 없는가는 정례호흡 해보면 알아요. 딱 드러나 버려, 자기 경계가. 아무리 고수건 어떻든 간에 드러나요, 그냥. 해보면 느껴져, 그냥 이렇게. 대부분 이거를 잘 안 하거든. 예. 그냥 잠깐 하고 숨 마시고 하면 뭔가 술을 한 것 같고 그래. 근데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요 주제를 가지고 잠깐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힘하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이 나를 쉰다. 논리적인 문장이 아니죠. 방금 전에도 밖에서 얘기했잖아요. 호흡 수련과 관련된, 명상과 관련된 말들은 거의 대부분 논리적인 어법이 나오지 않아. 사실 논리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장애일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세계는, 자, 일단 이거부터 이해해보죠. 문장은 주어 수로가 있지. 그죠? 주술이 이게 항상 있는 게 문장이야. 이건 일상적인 우리의 어떤 태도예요. 심리적 태도. 주객. 이게 있지. 대상이 있죠. 근데, 자, 여기서 무아라는 말을 아까 썼단 말이에요. 무아. 주어가 없는 방식의 경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문장이 성립이 잘 안 돼요. 주술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요 영역에 접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쉬잖아. 정례호흡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쉬어지는 경계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나도 모르게 쉬어지는 경계. 그게 숨이 나를 쉬는 거예요. 또는 숨이 나를 쉰다고 하지만 이게 없는 거지. 그냥 숨을 쉬는 거야. 숨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숨이 일어난다. 그냥 숨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숨이 일어날 뿐이지. 그냥 뿐이야. 뿐. 그냥 뭐뭐 할 뿐이야. 뭐뭐 할 뿐이야. 라고 하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쓴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상권에 4페이지 나름대로 호흡에 대해서 간결하게 시적으로 좀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 4페이지 밑에서 5번째,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나를 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지금 한 수련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소멸이 명상이다. 호흡이 삶이다. 호흡이 시간이다. 호흡이 시간이다. 이 정상적인 대화가 일어날 수 없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호흡이 시간이다 이러면은 이게 대화가 가능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문장이 아니에요, 실은. 호흡이 시간이다. 호흡은 진동한다. 그 흐름을 따라 정신과 마음이 진동한다. 정신과 마음이 진동한다. 이게 비일상적인 표현들이에요. 어휘 체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국정교과서를 보는 이 사고의 틀 안에서 딱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겠지. 나는 진동이다. 나는 진동이다? 이런 말들도 똑같아요. 호흡 중심은 심이다.
계속 호흡을 하고 그냥 숨이 일어나는 거를 가만히 이게 맡기다 보면 이제 심이 느껴져. 심의 진동이 자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호흡을 할 때는 이게 의지가 앞서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놔둬 버리면은 그 강렬한 에너지의 연장선에서 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진동은 전체다. 나는 진동으로 느껴진다. 이 문장들이 과학적인 어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나를 쉬는 것이다. 호흡은 형상 이전의 진동이다. 마음과 호흡은 생각 이전의 일이다. 그치? 호흡은 사실 생각 이전에 일어나죠.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누지만은 숨이 계속 이어지잖아, 호흡이. 이게 무의식이야. 무의식을 알려면 호흡을 봐야 돼요. 호흡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알 수 없다. 호흡은 나와 인간에 대한 이해의 길이다. 대략 오늘 요 정도 내용이 담겨 있는 호흡에 대한 경험이었어요.